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2주차 시간과 패션의 흐름 복식 문화사 고대편 이집트 복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15주차 수업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컨텐츠의 구성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편, 2편, 3편, 4편으로 나누어져서 고대 복식, 중세 복식, 근세 복식, 근대 복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각 그 시기별 시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나눠 보았습니다. 자, 오늘 먼저 해야 될 그 수업 내용입니다. 고대 복식, 이집트, 크리트, 그리스, 로마 시대의 복식 중 오늘은 드레이퍼리 복식의 시작인 이집트 복식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시간의 수업 목표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시대의 복식을 사회적 문화 배경과 그 다음 복식의 기본 형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체적인 시대별 그 복식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러한 복식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시대 복식이 적용된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패션 변화에 따른 오늘날에까지의 이집트 복식이 어떻게 적용되고 표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수업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회 문화적 배경에 대한 내용을 순서에 맞도록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는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의 시대로 기원전 3400년경에서부터 기원전 525년에 이르는 약 3000년 정도의 그 오랜 역사를 가지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인류 문화의 어떤 시작 혹은 근원이 되었던 이집트의 나일 강가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된 이집트의 복식의 역사는 3000년에 걸치는 긴 시간 동안 조금씩 서서히 변화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때 이집트 시대 때는 아마도 신왕국 시기인 이 역사에서부터 아마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 볼 수 있는 이러한 그림의 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집트 복식을 이해하는데 좀 더 많은 자료들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후는요, 아열대 건조 기후라고 해서 이집트 하면 뭐 건조한 기후, 사막을 중심으로 한 그런 기후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이집트 나일강 유역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아열대 건조한 그런 기후, 즉 뭐 사막에서는 엄청나게 덥지만 나무 그늘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가면 또 아주 시원한 그러한 기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는 엄격한 계급 사회로서 지배계층과 하층계층으로 명확하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근데 뭐 계층 구조로 따지고 보면은 삼각형의 그 피라미드 구조 형태로 소수의 상류 계층의 지배 계층이 다수의 그 하위 계층을 지배하는 그러한 계급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 경제 같은 경우 나일강 유역에서 유일하게 농토를 배경으로 농업을 위주로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의 종교관에 대한 것들은 모든 것이 사물의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의 것이 다 그들의 종교였고 특히 나를 그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고 나를 비춰주는 그 태양의 어떤 그 의미를 두어서
태양신을 라라고 칭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그들의 어떤 뭐 상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집트의 피라미드 안에 있던 그런 미라가는 이제 이들의 영혼 불멸의 사상에 기인해서 만들어진 가장 대표적인 그런 그 결과물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미술. 기하학적인 규칙성의 어떤 표현과 자연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관찰을 통해서 그들이 본질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거기에 중요성을 두고 그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표현하는 그들의 뭐 조금 단차원적인 아주 그 단순한 표현력에 대한 것들을 아마 그들의 유물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집트의 대표적인 그런 건축물이죠. 그 다음, 이들의 이제 그 피라미드 안에 있는 그런 벽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들의 미술에 대한 표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특징적인 것은 오늘날의 미술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눈이 정면형을 취하고 있다든지, 예. 그 다음, 상체가 정면형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측면을 표현하고 있는 요즘의 미술 방식으로는 표현 방식으로는 좀 맞지 않지만 이들이 본질적인 것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뒀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이들만의 미술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복식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때 복식의 아주 그 탄생 초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복식을 표현하는 뭐 바느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어떤 그런 복식의 형태로 드레이퍼리형이 가장 먼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드레이퍼리라는 것은 한 장의 천을 이용해서 몸에 두르거나 걸치는 형태로 표현되는 복식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이런 복식의 종류들이 설명이 되고 있고요. 특히 귀족 계급에서만 보여지는 그러한 아주 화려한 목걸이, 가발, 향유, 블루라인이라는 이러한 그 장식적인 표현 방법을 통해서 복식은 상당히 심플했었다. 드레이퍼리형으로. 그렇지만 복식 이외의 다른 요소들로 이들의 그 패션에 대한 어떤 표현 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이러한 복식들의 형태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대부분의 복식들이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느냐, 기본 봉제는 없이 그냥 몸에 단순히 걸치거나 두르는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 가발, 왕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장신구들, 목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복식보다 화려하게 표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복식의 종류와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가장 대표적인 드레이퍼리형에 속하는 그러한 복식을 살펴보면 로인 크로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수건 같은 형태의 그런 천을 허리에 둘러 감싸 입는 것인데요. 이 로인 크로스는 길이나 뭐 어떤 그런 장식에 대해 따라서 이름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짧은 일반 남녀가 입은 쉔티, 길이가 무릎 위까지 짧은 형태고요. 킬트라고 해서 신왕국 이후 남녀가 입었던 그러한 것인데 길이가 쉔티보다는 조금 더 긴 형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가장 대표적인 이때 이집트 시대의 왕족의 어떤 로잉크로스다. 그래서 왕족이 입는 로잉크로스는 빠뉴라는 이름으로 통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족 남자들이 주로 입었던 로잉크로스인데요. 여기에서 특히 여기 요약에서는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 갈라 스커트라고 얘기를 해서 주름 장식이 좀 더 화려한 그러한 디테일한 그런 반유를 특별히 갈라 스커트라고 명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허리에다가 두르고 어떤 끈 같은 것들로 고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며 매는 형태, 이러한 형태의 착용한 기본 복식이 로잉크로스 혹은 왕족이 입은 로잉크로스를 우리는 빠뉴라는 그런 명칭으로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착용한 로잉크로스는 좀 더 심플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짧은 형태의 로잉크로스는 일반인들이 착용을 했다면은 쉔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본 복식입니다. 자, 쉬스 스커트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쉬스 스커트, 어깨끈이 달린 긴 스커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쉬스 스커트의 모양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에 상당히 좀 타이트해 보이는 어떤 통형의 원피스인데 이 통형의 원피스를 몸에 고정하기 위해서 어깨에 11자 끈이라든지 아니면 V자 형태의 끈을 엮어서 몸에 착용을 했던 그러한 옷인데 이것은 주로 여자들이 입은 것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튜닉입니다. 튜닉은 앞으로 모든 복식에서 보여지는 그런 가장 기본 복식이지만 T자형 원피스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칼라시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복식은 칼라시리스. 직사각형의 린넨의 천에 목둘레 선을 내고 허리띠를 메어 핀을 꽂아 있거나 했는 옷이다. 자, 여기에 보면은 칼라시리스를 입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칼라시리스 긴 천을 그냥 이렇게 둘러 입고 허리끈으로 가슴 아래에서 이렇게 질끈 묶어서 입은 그러한 표현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하이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옆에 그림에 보면은 하이크를 착용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긴 한데요. 이 하이크는 특히 왕족들이 그들의 위용을 과시해서 입거나 혹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이 입는 그러한 그 옷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왕족들이 자기의 위용을 과시하기 위해서 입은 그러한 옷들을 로얄 하이크라고 별도로 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숄의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 복식 중에서 로잉 크로스, 쉬스 스커트, 그 다음 칼라시리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이크 이거를 우리가 이집트 복식의 4대 복식으로 조금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명확하게 그 복식의 형태를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장신구의 일종들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쉔도트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특히 빠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왕족들이 그들의 로잉 크로스인 빠뉴 위에다가 에이프런 형식으로 만들어서 달았던 장식 판넬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옆에 있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자, 요렇게 빠뉴 앞에다가
삼각형 모양의 어떤 그런 장식 판넬을 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쉔도트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이 쉔도트를 조금 더 입체적인 형태로 표현을 해서 만들었던 트라이앵귤러 에이프런이라는 것인데요. 자,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약간은 피라미드의 형태와 유사하게 해서 좀 입체감 있게 쉔도트하고는 조금 더 구별되는 형태로 지금 남자들이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조각 형태의 디테일하게 표현된 그러한 트라이앵귤러 에이프런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두 개의 그 장신구에서 독특하게 표현되고 있는 표현 방식 중에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태양신 라의 상징인 태양을 모퉁이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 여기에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태양의 방사선 형태 이런 것들로 조각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머리 장식에서 가발이나 여러 가지 머리 수건 형태들을 사용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아마도 그들이 평소에는 그 삭발을 해서 있다라는 그런 그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이러한 머리 수건 형태나 왕관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착용을 했지 않았나 보입니다. 그래서 독수리 형태의 왕관, 이 독수리하고 뱀머리, 뱀의 머리는 왕권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표현이 되는 그런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머리 수건 형태로 커치프라든지 클라프트라는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기도 했고요. 다른 장신구 중에서 아마 이집트 복식에서 가장 많이 표현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넓은 칼라 모양의 목걸이인 파시움이 꼭 그 소개가 된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아래쪽에 보면은요, 파시움의 형태가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파시움의 형태가. 그래서 넓은 칼라, 그 목둘레를 이렇게 장식하는 넓은 칼라 형태의 목걸이인 파시움이 여러 그 증거 자료에서 많이 보여지고 필수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그림으로부터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집트 시대의 복식을 우리가 공부해 봤는데, 이것을 조금 더 재밌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 영화 속에 표현된 이집트 시대의 복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3년대에 표현된 그 클레오파트라는 그런 영화인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자, 여왕의 어떤 그런 왕권을 상징하기 위한 뱃머리 이런 것들이 표현되고 있고요. 자, 화장의 어떤 기원을 찾아본다면 여기에 눈 주변이라든지 이런데 아주 강하게 이렇게 뭔가를 칠해놓은 듯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라인이라고 얘기를 해서 뜨거운 어떤 태양으로부터 뭐 눈을 좀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어떤 또 다른 주술적인 어떤 그런 의미에서는 바깥에 있는 나쁜 기운들로부터 그런 기운들이 내 눈을 통해서 나한테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막는다라는 어떤 그러한 의미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이러한 쉔도트의 모양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로잉 크로스를 여자들이 착용한 이러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이집트의 복식들이 현대 패션에 또 어떻게 적용되어져서 표현이 되어졌나.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설명을 할 때는요,
이것이 뭐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뭐 누군가가 이렇게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내가 이집트 시대의 복식의 특징으로 공부했던 것들이 현대 패션에서 이것과 좀 유사하게 표현된 것 같아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재밌게 좀 찾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어떤 컬렉션 같은 데서는 이집트 시대를 모티브로 해서 재현해 놓은 그런 재밌는 컬렉션들도 있기도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은 아마도 가장 많이 표현되어진 그 파시움의 형태를 오늘날 액세서리의 어떤 목걸이 형태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다라는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복식의 형태에서 보면은 주름진 어떤 드레이퍼리 형태가 아까 본 듯한 쉬스 스커트나 이런 것들과 좀 유사한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하나의 컬렉션에서 표현된 그러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이집트 왕들의 묘를 이렇게 발굴해서 찾아봤을 때 인공 턱수염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머리에 착용한 이러한 관의 형태 이런 것들이 또 아래쪽에 착용한 이런 옷들과 또 다르게 이렇게 매칭이 되면서 이집트 시대를 좀 상징하는 그러한 것들이 컬렉션에 표현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아마 살펴보면은요. 아까 설명드렸던 블루라인이라는 이런 것들이 눈 주위에 이렇게 한 것들이 요즘 특이한 그런 어떤 메이크업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라인을 이용한 화장과 동물 형상을 한 여러 가지 액세서리, 뭐 이런 풍뎅이 같은 이런 것들도 역시 이집트 시대에 장수를 기원하는 어떤 그런 동물의 상징으로서 사용이 되었던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가 이집트 복식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조금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집트 복식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한 번 더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시대 복식의 기본형과 사회문화적 배경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시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드레이퍼리형으로 재단 봉제가 없는 그런 기본 유형이다. 이러한 이유는 그들의 기후였던 아열대성 건조한 기후. 그래서 덥고 건조한 기후의 영향으로 아마도 걸치거나 두르거나 해서 좀 편안하게 옷을 입었던 그러한 형태로 발전하지 않았을까. 또 하나, 복식의 가장 초기 단계여서 이러한 봉제 기술이라든지 재단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아직은 개발되지 못했던 그런 영향도 아마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집트 시대를 상징하는 기본 복식 4가지를 한번 예시로 들어보세요. 뭐 여러 가지 복식의 종류와 유형들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집트 복식의 4대 복식이라 하면 뭐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로잉 크로스, 가장 간단하게 허리에 둘러입는 그런 복식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쉬스 스커트라고 해서 몸에 딱 맞게 해서 V자, 11자 끈으로 고정을 했던 옷이고요. 칼라시리스 같은 경우는요. 넓고 긴 천을 둘러 입고 허리 벨트로 자연스럽게 주름지는 어떤 그런 형태를 볼 수 있는 옷이었고요. 하이크는 왕족을 상징하는 로열 하이크, 오늘날의 숄 형태의 간단한 그런 복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집트 시대 복식 중 다양한 장신구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오히려 복식은 좀 다른 시기에 비해서 아직 발달되지 못한 그러한 드레이퍼리형이 가장 기본을 이루었다면 장신구에서 오히려 좀 더 다양한 형태들을 많이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기본 복식보다 더 다양하게 발전을 했고 남자들이 빠뉴 위에 왕족들이 빠뉴 위에는 쉔도트 트라이앵귤러 에이프런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피라미드의 형태로 태양의 형상화된 그런 문양을 하고 있었고 또 장수, 풍뎅이, 앙크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 다음 가장 중요했던 태양신을 표현한다든지 왕족을 상징하는 그러한 뭐 뱃머리라든지 독수리 이런 것들이 장식적인 요소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Q&A까지 이집트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복식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 확인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집트 복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학습해 주시고 다음 시간 크리트 시대의 복식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